본전도 못 찾은 술꾼 공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술꾼을 공격하던 대변인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어느 쪽 대변인이었을까요?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박진영 대변인이 이렇게 그제 SNS로 공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코로나 위기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 이 대표랑 그 맥주 회동, 부산에서 소주, 반주 요거를 저격한 거죠. 대권 후보 활동이 술자리 전전하는 것이냐, 그냥 술꾼으로 살든가라고 강하게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음주운전이라도 했나, 음주운전 하신 분에게 해명을 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는 2004년 7월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것을 꼬집은 반박이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요 박진영 대변인의 이 술꾼 공격,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요, 근데? 예, 2004년 7월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죠. 그래서 솔직히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잘 말을 안 해요. 이전부터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윤창호법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윤창호법을 본인이 아주 옹호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이제 노코멘트를 주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박진영 대변인이 너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일종의 저는 궤변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가난해서 뭐 대리를 할 뭐 서민적으로 뭐 소주 한잔 하고 했는데 뭐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직접 운전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청년 시절에 공장에서 일할 때라고 한다면 그 발언은 박진영 대변인의 지난달 15일 글을 보고서 요 발언을 좀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박 대변인의 지난달 15일 글도 다시 소환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정세균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 공직기에 박탈해야 한다라고 정세균 후보가 음주운전 용서해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당시 대변인이 비판을 합니다. 힘든 하루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발언을 지난 15일 올렸던 것이 다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술꾼으로 가라라고 비판을 했던 것도 맞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정작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확인이 된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자체가요. 사실은 어떠한 말을 할 때는 자기 후보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건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진영 전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 전 총장은 코로나 위기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또 부산 방문해서 만날 때 이제 술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술 자체가 사실은 즐기기 위해서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뭔가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분위기를 좀 화기하게 돋우고 같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 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호예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 수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호 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이런 정치인 만남을 막 술파티처럼 했는데 결국 술파티라고 그렇게 저격을 한 것 자체가 결국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에 이렇게 다시 대두되는 이런 불리한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봐요. 근데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에서는 1위는 이재명 지사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서서 발언에 대한 의견 주셨고 박진영 대변인의 이 지난달 15일 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잖아요. 네네. 그 말씀도 마저 해주세요. 근데 아까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뭐 몇만 원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 그러면 자, 이 내용에서 봐봐요. 좀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대리비가 없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음주운전을 2004년도에 이재명 지사 처벌할 때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가 대리비 할 돈도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너무나 모순되고 궤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고 정세균 후보의 그런 음주운전과 관련된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박진영 대변인이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도 같이 하고 여러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걸 봤는데 약간 방송에 있어서 어떤 자기 편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약간 도를 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말이 이제 화를 자초한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 이제 논쟁점이 왔다 갔다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던 결국 사퇴를 했지만 박진영 대변인이 후보의 음주 전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렇게 반격할 것을 예상 못하고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라고 음주 사실을 비판했던 것이 하나가 논란이 된 거고 자 그다음 그 두 번째는 지난 15일에 음주 운전을 지난 15일에는 또 옹호하는 앞에서는 음주를 비판하고 과거에는 또 음주 운전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궤변이다라고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억지 궤변이다. 가난한 서민 코스프레 실패로 돌아갔다. 되레 음주운전 당시 이재명 후보가 경력 10수년 변호사였다는 점만 도드라져 보인다. 논란이 일자 결국 박진영 대변인이 사퇴를 한 대목입니다. 김재수 의원님. 네. 알고 봤더니 박진영 대변인도 과거 음주 전력이 있더군요. 음주운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논란, 두 번째 논란 둘 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박진영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음주 파티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과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음주를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정부 방침이 정해놓은 대로, 정부의 규정대로, 정부의 방침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했을 뿐이에요. 사실 이것조차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정부 방역 방침에 대한 비판으로밖에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방침을 세워놓은 것은 정부 그 스스로거든요. 그래서 그 그 비판 포인트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제 음주 운전은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는 납득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가난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생명, 결국 음주운전을 우리가 엄단하고 있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통해서 누군가 무고한 사람을 해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음주운전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대통령 후보, 그리고 공직자로서 이 음주운전이 가지는 무게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지는 이 상식과 법률적인 수준에서와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색한 옹호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박진영 대변인이 그전에도 어떤 이런 설화로 인해서 몇 번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오기 전에 좀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결국엔 제 살 깎아먹기의 대변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게 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 네. 특히 이제 이 발언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이 발언 있잖아요. 힘든 하루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 다시 한번 보세요.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힘든 하루 마치고 소주 하고 싶으면 차를 두고 가시면 되고 몇만 원의 대리비를 아끼고 싶으시면 버스 타고 제수 타고 오시면 돼요. 왜 힘든 하루를 마치고 굳이 차를 가져가서 음주를 하고 몇만 원의 대리비를 아끼고 싶어서 그 차를 음주운전하고 핸들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저 발언은 이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예,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로지 그냥 맹목적으로 옹호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그냥 막 대놓고 그냥 편들려고 한다든지 하다 보면 평상시에 말 잘하고 평상시에 안 그래 보이는 사람도 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 이 세상 만사 다 순리대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대로 이제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는 건데 한쪽 편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한 이제 저는 이제 그 옹호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음주 파티라고 그러는데 파티는 아니죠. 방역수칙대로 이제 4명, 12시, 저녁 6시 전까지 4명이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조금 비판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참아내고 좀 고통을 감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술 먹고 싶어도 좀 참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 대권 후보들이 더더구나 화면과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데 하루는 치킨과 맥주를 가지고 또 하루는 또 돼지국밥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평상시면은 굉장히 대권 후보가 소탈해 보이고 또 정치인들이 굉장히 소탈한 행보로 보여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소주 한잔 하고 싶은 국민들 많은데 지금 참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술판을 홍론하게 벌리는 뭐 그런 이제 파티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자를 이제 두둔하는 저런 발언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막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죽으려면 혼자 죽으면 되는 거지. 왜 술 먹고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렇죠. 음주운전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음주운전 경력이 없습니다만 음주운전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저렇게 해서 짠한 표현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말씀은 이제 좀 가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연의 강한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